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개장까지 이제 20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장앤잘과 함께하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호세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입니다. 아유. 진짜 빨래 시간이. 그니까요. 큰일 났습니다 이제. 왜요? 큰일 날 건 없죠. 게다가 이제 내일 모레 되면 막 60. 내일 모레 40, 내일 모레 40 가시죠. 내일 모레 40. 그렇죠. 40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걱정스러운데. 드디어 이제 불혹을 느끼시게 되겠군요. 드디어 이제 네. 혹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뭐 대부분 금요일에도 제 나이를 알기 때문에 이제 안 먹힙니다 그것도. 그래요? 어떻게든 이제 해보려 이게 그랬는데. 금요일 날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피곤한 것 같아요. 금요일 날이. 그러니까 일주일의 피로가 좀 누적돼 있죠? 누적됐고 그래서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싫은데 월요일까지 이어져 갖고 네. 조금 걱정이 됩니다. 하여간 뭐 보시고 잠깐 이제 장에 대해서 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려보게 되면 그게 중요하죠. 예, 사실 이제 제가 엔비디아를 팔았어요 반을. 네네. 한 10억 정도 팔았습니다. 그렇죠. 10억. 예, 맞아요. 얘기하면 안 돼요. 반이니까 반 그 정도? 팔았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왜 팔았을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은행이 물가 높아지니까 저를 옥죄는 거예요 금리로. 네. 올리니까 제가 이제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빚을 갚고 해서 주식 팔지 않았습니까? 네. 오죽하면 제가 엔비디아 팔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죠. 근데 실제 은행은 만약에 물가가 떨어진 거를 바랬다고 그러면요 금리 올려갖고 속의 목적을 다스라는 게 아닌가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주식을 팔아서 빚을 갚으니까 은행의 채권을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네. 바로 이게 저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주식 팔고 하면 소비가 또 정말 같이 하겠냐 그렇죠. 또 줄이겠죠? 네네. 하니까 우리 그 은행이 바랬던 흐름으로 가고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가 터지는 게요 제가 만약에 개인 파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네. 한다 그러면 은행이 네. 계속 저를 옥죄일까요? 제가 파산한 것보다는 살려두고 네. 계속 운영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죠? 그러다 네. 보니까 금리를 좀 내려주고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네네. 그런 모습이 나왔고 실제 물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연준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떤 목적을 약간 잃어가고 있는 모습이 나온 게 아닌가 지금. 제 건을 한번 들으시면서 네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은행 연준이니까 네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바로 요건데 이해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돈을 좀 주면 네. 제가 누굽니까? 대한민국의 야수의 심장을 갖고 있는 사람 그쵸.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거 제가 저축이나 이런 게 아니고 네. 또 주식을 사겠죠. 네네. 뭘 사겠습니까 제가? 엔비디아. 엔비디아 또 사겠죠. 네. 이게 뭔가 굉장히 들어보면 약간 이상한데 네. 뭔가 언밸런스하거나 기이하지 않습니까? 그게 현재 미국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예. 올라가고 또 주가는 올라가고. 또 그러니까 올라. 현재 지금 아시는 것처럼 물가 조절을 위해서 금리 인상했는데 금리 인상의 효과는 약간 퇴색하고 있고 네. 반대로 시장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 빅테크가 그래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러면 또 우리가 또 고민해 보면 물가는 어떡하지? 라는 네. 고민이 생기는 거죠. 네. 물가 어떡합니까? 물가. 네. 어떡합니까? 내려오길 기다려야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 들었던 얘기가 우리 할머니께서 물가에 가지 마라 여름에는 라고 얘기한 게 만든 게 아닌가 정말. 네. 맞지 않습니까? 금요일이니까 다 용서됩니다. 금요일이니까 그런 거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실리콘밸리은행 파산을 제가 쉽게 설명드렸거든요. 네. 해서 금요일마다 걸려갖고 오늘 네. 좀 쉽게 설명드렸으니까 네. 이런 게 시장의 흐름인데 일단은 제가 볼 때 연준의 어떤 큰 고민 어쨌거나 이제 그 은행을 살려주게 돈을 풀었는데 풀어주고 나서의 후폭풍이 네.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물가를 못 잡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네네. 그래서 약간 고민스러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요 표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네. 일단 그 얘기 들었으니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준이 일주일만 팔았던 돈이 3천억 달러 대출을 풀었어요. 네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은행에 아까 얘기했던 은행이 연준이 갖고 있었던 자산은 얼마냐? 8.9조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나와서 이제 채권을 좀 줄이면서 8.3조까지 빠졌다가 네. 다시 증가했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1년 넘게 줄었던 6조 달러, 0.6조죠. 네네. 0.6조가 단 2주 만에 반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문제라가 되는 건데 왜 그러냐? 지난주에 은행이 차입한 게 1,648억 달러. 여기다가 디스카운트 윈도우를 하고는 요거는 뭐냐면요. 약간의 그 등급이 낮은 채권을 가지고 대출 받은 거거든요. 합치면 3천억 달러. 예. 은행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채권을 담보 맡겨놓고 네. 지금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빌린 있는데 거죠. 예. 은행들이 지난주에 차입한 게 1,648억 달러 그리고 네. 좀 등급이 낮은 채권을 맡겨놓고 사진 게 맡겨놓고 돈 빌린 게 1,528억 달러. 1,528억. 그래서 네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은행이 저가 보기 장우석이 파산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한테 조금 더 담보 잡고 네. 돈을 계속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똑같은 네네. 모습이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1년 동안 줄였던 0.6조 달러가 단 2주 만에 반이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자산을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실패했다. 이게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요. 퀀티테이프 타이트닝. 네네. 실패하는 그런 것도 나왔고 오히려 퀀티테이프 이징이 아닌가라고 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염려가 되는 거고 딱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연준의 자산이거든요. 네. 쭉 보시면 감소하는 타다가 갑자기 위에서 딱 들고 있는 모습. 이겁니다. 그러네요. 네. 이거면 사실 이 3천억 달러가 어디로 가겠냐는 거죠. 물론 급한 분도 끄겠지만 네. 전 일부는 또 시장을 들어올 것 같아요. 시장으로. 주식을 또 매수하는 쪽으로 네네. 간다고 싶으니까 약간 지금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건데 여기서 연준의 결정. 예, 뭐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뭐요? 사실 3천억 달러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대차 대조표를 줄이려고 하는 연준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하지만 시장에 자금이 들어온다. 들어오죠. 그러면 자금이 들어오면 어쨌거나 우리가 흔히 했던 긴축을 통해서 물가를 잡기 위한 노력들이 물거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저 돈 주면 아. 저 또 엔비디아 사요. 이거 저는 그렇죠. 그 엔비디아를 줄여서 빚을 갚았는데 돈 다시 준다? 또 사면 되겠죠. 사실 다행히 네. 은행은 컨트롤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은행들이 지금 또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게 우리 배당 못 줘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네. 배당을 못 줄 수밖에 없는 게 정부로 그러니까 연준으로부터 돈 받아서 네. 그거 주주들 나눠주라고 준 돈이 그렇죠. 아닌데 그렇죠. 그 니네 그 돈 받아갖고 주주들 돈 주면 안 되니까 배당을 중단해라고 예, 하니까 그렇죠. 은행은 통제가 되는데 그럼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돈 받은 사람들이 어디에 쓸 거냐 이게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어디에 쓸 거냐고 한다고는 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물가를 잡는 거에 도움이 안 되겠죠. 네, 그게 풀렸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네. 보시면 되고 어제 했던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에 줬던 돈 네. 300억 달러 있지 않습니까? 네. 11개 은행이 줬던 돈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요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요. 11개 은행의 자산의 약 0.19% 네. 모은 돈이 11개 은행 예금의 0.31% 네. 11개 현금의 1.53%로 요 돈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네. 그러니까 어제 했던 것은 염려하지 마시고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지금에 나왔던 그 연준의 물가 정책에 실패한 부분들이 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은 즐겁지 네. 조만간 아주 무서운 결과가 올 거야 하는 것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습니까? 네네. 해서 보시면 이런 거죠. 물가가 높은데 퀀티테이프 타이트닝이 아닌 퀀티테이프 이징으로 가는 이상한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한 가지 있고 그런데 이 풀린 돈이 다시 시장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네네. 이 두 가지 맞서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뭔가 엄밀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가 더 무거운 모습. 이런 그림이 현재 시장의 모습이다라고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겁니다. 지금 막 바람이 불고 있는데 잡히지 않은 물가 바람이 불고 있고요. 네. 버블이 또 불고 있고 경기 침체까지 오고 있는 모습 보일 거기 때문에 향후의 악재가 이런 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이는 게 오늘의 제 얘기였습니다. 끝났어요 벌써? 아니, 이렇게 왜 자꾸 결론을 내리? 제가 이제 왜냐면 이미 제 상황을 예를 들어야지 네네. 이해가 빠르실 거니까 설명드린 그러니까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료가 많습니다 오늘. 자, 일주일 만에 푼 돈 3천억 달러. 연준 다시 QE하는 거냐? 완전 완화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네네. 그다음에 돈을 풀어도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뜻밖의 불마켓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뜻밖의 불마켓. 뜻밖의 불마켓. 예. 네. 왜냐면 지금 아시겠지만 돈을 주면 엔비디아 사죠. 엔비디아 아니면 애플, 네. 아마존 사람들이 사지 않겠습니까? 네. 장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그런 것들 나온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와중에 나스닥 지수가 오늘 골든 크로스에 접어드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지만 한국의 학자가 무엇인지 보시면 좋은데요. 중요한 게 지금 나스닥인데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게 나스닥 지수의 모습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불마켓이 나와주면서 현재 골든 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골든 크로스 예, 나왔네요. 그래서 위엔 유의가 주가, 그다음에 51선, 그다음 200선. 네. 그래서 이 힘은 빅테크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고 볼 수 있으니까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오히려 지금은요 더 갈만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충분히 올라갈 수 있겠죠. 이게 지금 나왔어요 이런 모습이 네. 참 의아하지 않습니까? 왜? 그쵸.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은 특히 이제 물가라든지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애플 사시죠 여러분들 지금 엔비디아 매수하시고 그런 것들이 나온 겁니다. 지금 저 좀 공감되는 댓글. 예. 누가 가치주를 했어? 한창 어려울 때 이 가치주? 현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제 빅테크는 가치주에 들어갔다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네요. 진짜 누가 가치주를 했어? 저도 좀 반성한다 그러면요. 네.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린 바로 다시 보여드릴 건데 네네. 이런 그림이었죠. 지금 보시면 이 주황색 나스닥이고요. 이 네. 보라색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 이게 너무 벌어졌다. 이게 인버트한 거거든요. 인버트. 네네.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실제 올라가면 주가가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스닥이 안 빠지니까 제가 이게 빨리 내려와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지난주입니다. 네네. 근데 이게 설마 이게 올라가야지. 떨어지면서 그러니까 인버트 거꾸로니까 그쵸. 이게 떨어지면서 이게 붙을까? 설마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오, 이런 일이. 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주만 해도 상상 못했고 맞아요. 뭐 육자 본다 했는데 이게 이런 지금 벌어졌어 이게. 와. 10년 만에 급격하게 빠진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되니까 이제는 시장과 동일하게 움직인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진짜 증시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다음 예측도 불가하다라고 네네. 말씀드리고 저도 솔직한 얘기로 반성문을 쓰겠습니다. 제가 이제 반성문 쓰는 거는요. 집에 가면 매일 씁니다. 엔비디아를 무려 왜 팔았냐며. 엔비디아를 무려 제가 판 게 220 안쪽이었어요. 아, 네네, 맞아요. 지금 얼마입니까? 기억나요. 250 넘었죠. 네, 50 완전히 욕 먹고요. 네. 집에 가면 저기 찌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나와주고 있는 그 유동성 보시면 유동성이 요 짙은 파란색인데 유동성이 증가할 때 뭐가 올라왔냐?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알파벳, 마소 이런 것도 올라온 거거든요. 테크 쪽이 상당히 수혜를 받았는데 이게 최근에 양쪽 기축 때문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같이 빠졌죠. 근데 네네.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네. 올라오면 누가 수혜주냐? 바로 이런 기업들이 수혜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돈 있으면 저는 저 같으면 아마존 살 것 같아요. 아마존 많이 빠져 있으니까. 네네. 네. 아마존은 알파 살 건데 아마 많은 분들이 거의 동의하실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겠죠. 예, 라고 네. 보시고 가치주를 사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가치주는 뭐 재미없으니까요. 네. 돈 있으면 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일매일 미주미 주도주라는 제목으로 저희 미장원 때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어제과 보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미주미 주도주. 이게 뭐예요? 미주미가 선별한 오늘의 주도 주식들. 아, 시장, 오늘의 예, 시장을 주도한 네.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애플, 네. 두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P&G, 일라일리, 브로드컴, 코카콜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 상위 종목이 다수인데 맨 위에 있는 거 보시면 팡이 올라와 있죠. 팡이. 네네. 네. 엄청 올라왔습니다 어제.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주도주가 현재 뭐냐 빅테크인데 빅테크의 힘이 뭐냐 돈이 풀린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는 것도 설명드리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미장원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설명까지 해드리니까 네. 얼마나 좋습니까? 꼭 그러니까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보통 오후에 업로드 하니까요. 이걸 보시면 대응하시면 좋은데 이 내용이 어디 있냐? 저희 미주미 카페 여기 보시면 2023년 3월 17일 미주미 주도주 있죠? 매일 올려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오후 몇 시쯤에 올리시는 거예요? 오후 한 5시쯤 제가 아. 제일 피곤할 때 제가 제일 피곤할 때 이거 할 때 잠이 깨거든요. 네네. 제가 제일 피곤한 시간인데 그때 올려드립니다. 아. 그래서 어제 계속 올리기 때문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시면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대부분 다 빅테크가 맨 앞에 있어요. 네네. 워낙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대응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미국 시장은요 주도하는 주식을 가져가야지만 덜 잃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중요한 거니까 네.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볼 건데 애플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애플 차트 되게 좋습니다. 다음 주만 지나가면 이거 골든크로스 나옵니다. 골든크로스네요. 예, 나올 만한 모습이고요. 굉장히 강세 모습 보여준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소는 더해요. 아, 엄청 봉이 깁니다. 그러니까요. 양봉, 예. 장대 양봉이 나왔죠. 알파벳 역시 200에서는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네. 아마존 역시 밑에 있지만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엔비디아인데 네. 엔비디아도 역시 그 올라 있는 모습인데요. 제가 볼 때 현재 PER이 146배입니다. 오늘자. 아, 네. 근데 이때 언제였냐면요. 팬데믹 때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퍼가 70, 80이었거든요. 그쵸. 지금 이게 된 게 뭐냐면요. 그때는 이익이 이익은 너무 없는데 네. 많이 주가 올라온 거거든요.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은 근데 제가 설명 왜 드리냐면 이 146배를 인정 못 하지 않습니까? 네. 인정 못 하시죠? 어, 너무 비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싸죠. 제가 이제 한번 풀어봤더니 네. EPS 곱하기 PER은 70밖에 못 줘요. 네. 근데 뭐가 있냐면 AI AI 를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이런 주가가 나온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건데 우스갯소리를 같지만 여러분들 실제 미국에서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네네. 챗 GPT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숫자가 나온다고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숫자를 준다고 그러면. 챗 GPT를요? 챗 아, 밸류에이션을? 밸류에이션을. 제가 그때 그 말씀 드리지 않았나? 밸류에이션 자체를 제가 뭐 할 수는 없겠지만 그 A100 칩 있잖아요. A100 칩. 그 네. 인공지능 돌리기 위한 A100 칩 그거 칩 하나로 파는 게 아니라 그걸 묶음으로 판다고 몇천만 했잖아요. 원이잖아요. 네. 네. 하나가 몇 천만 원인데 그 묶음으로 해서 막 엄청 비싸게 판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팔리기 시작하면 좀 꽤 이익 많이 올라가. 저는 개인적으로 AI가 맨 끝단에 있는 곱하기 2가 되지 않을까 저는 곱하기 2.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EPS 곱하기 PER 네. 70배 주고요. 요게 AI가 한 2.5배, 2배를 주면서 네. 주가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갖고 지금에 나와주고 있는 AI에 대한 기대감은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아직까지 AI 하면 뭐 이길 장사가 없죠.
계속 강한 모습 보여주고 네. 있고 실제 마소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게 시장이 호재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기술주가 아니에요. 작년 2, 3년 전에 했던 IPO 종목도 있죠. 네. 신규 종목도 보시게 되면 여전히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시가총액이 많이 빠져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 있는지 보시면 좋은데요. 이런 종목들입니다. 리비안. 지금 딱 리비안 보시면요. 주가가 6분의 1토막 네. 났습니다. 그나마 에어비앤비 넘어가고요. 쿠팡도 역시 한 4분의 1 토막 났고요. 스노우프랙 역시 반 토막 났습니다. 네. 그다음에 쭉 내려보시면 코인베이스 역시 4분의 1 토막 났고요. 도어대시 역시 4분의 1 토막 났고요. 노블록스 한 반이 아니죠 이건? 한 60, 한 40% 없어졌네. 빠져 있는 그런 네네. 모습이죠. 그다음에 UIPS 역시 이거 더 심합니다 이거는 네. 한 6분의 1 토막 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빈후드 역시 이것도 역시 한 5분의 1 토막 네. 났고요. 어퍼몰리스는 더합니다. 한 10분의 1 토막. 거의 10분의 1 10분의 1 토막 났죠. 이 정도 빠졌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들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제가 하는 주도주에 안 걸려요. 네네. 그러니까 주가도 재미없고 상당히 돈이 필요한 기업들인데 지금 자금 마련이 쉽겠냐. 네네. 굉장히 어려움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 아니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빅테크를 보시라고 다시 한번 조언드리고요. 네. 아까 보이는 2호 그림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하여간 요게 끝에 올라온 게 요게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거 보여드리고 제가 볼 때 만약에 이런 흐름이 계속 나와주게 되면 파월이 어떤 긴급 담화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 좀 지금은 이런 네. 때가 아니다 하면서 다음 주 3월 20일 날 금리 올리면서 네. 뭔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금리 결정 때 네. 0.2 올리는 건 당연한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오늘자 한번 CME 패더치를 보겠습니다. 네. 자, 과연 네. 3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CME 페드워치에서 어떻게 80% 이상 보고 있을까요?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좀 내려갔네요. 3월 20일 날 금리 결정 0.25%, 71.6%. 자, 화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 여기죠. 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3월 20일 금리 결정 0.25% 이상의 약 70%가 올라간다고 보고 있고요. 네. 동결은 28% 압도로 0.2 올린다는 거 보여드리고 재미난 게 다음에 나오는데요. 네. 5월 달까지 금리를 한 번 더 올리죠. 한 번 더 올립니다. 네네. 5.0에서 5.25까지 올리죠. 그 다음에 6월 같이 보시면 내립니다. 6월 내립니다. 6월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5월까지 올리고 6월 바로 내립니다. 금리. 네네. 이게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일단은 급한 불을 끄는 모습이지만 향후에 나오는 물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번 지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장 시작까지 한 2분 정도. 2분 남았습니다. 2분 정도 남았습니다. 자, 3월 17일 S&P 500 지수 0.57% 하락이고요. 다우가 0.76%, 나스닥 0.12로 거의 안 빠지죠. 네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장 시작하면 또 모릅니다. 올라갈지도 모르니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핀비지에 있는 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끄떡없이 지금 플러스 모습 보여주고 있죠. 조만간 260을 볼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요. 그다음 애플까지 올라간 상황이고 메타는 많이 올라서 좀 조정받는 그런 모습에 테슬라까지 소폭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역시 성장주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성장주가 웬만한 하락을 막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여기 있는 것들 금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어제 올랐던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퍼스트 리퍼블릭 뱅크는 오늘 또 약 20% 급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모습 보이기 때문에 금융주는 당분간 보지 말기를 다시 한번 조언드립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 있잖아요. GPT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네. 지금 뭐 이렇게 매수하는 것도 괜찮아요? 지금이요? 네. 지금 매수하실 분들은 3년 보유하신다고 매수하시면 되죠. 3년 보유하겠다. 3년이면 금리가 내려갈 거니까 네네. 3일이 아니고 3시간 뒤가 아니고요. 3년 뒤를 보시는 분들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매수 가능하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게 네. 문제인데 3년을 보게 되면 충분히 할 만한 하고요. 오히려 3년을 보면 웬만한 것부터 다 매수할 수 있는 구간 아니겠습니까? 네네. 예, 보시고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좋은 질문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3년이라는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충분히 금리가 빠지는 기간이기 때문에 네네. 중요한 주가의 가장 큰 변수가 금리 아니겠습니까? 네. 금리가 3년 뒤에 가면 우리가
제로는 아닙니다만 지금보다 낮게 보겠죠. 지금보다 낮을 가능성이 네, 높다. 그걸로 얘기하는 거죠. 거니까 네.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자, 예. 장이 열렸습니다. 그렇습니까? 개장 상황 네, 한번 보도록 확인해 하죠. 보겠습니다. 네. 네. 출발 상황입니다. 출발 상황 보겠습니다. 자, S&P 500 0.19% 하락폭이 줄었습니다. 네. 다우가 0.43% 마이너스고요. 나스닥이 0.08 약바 정도 보여줍니다. 뭐 거의 안 빠지고 있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 아마도 여기 딱 눌러 보시게 되면 테크 쪽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엔비디아 나오죠. 엔비디아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으로 분류가 돼 있고요. 또 하나 눌러 보게 되면 인텔의 최근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인텔. 그 다음에 어제 잘 나왔던 실적이 있었죠. 페덱스. 네.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9.15% 올라가면서 사실 페덱스가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기업인데 이번에 잘 나오면서 뭔가 분위기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것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인텔하고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요? 네. 비트코인 올라가는 거 모릅니까? 비트코인은요 첫 번째 은행에 대한 불신. 내가 그럴 네. 줄 알았어. 원래 비트코인요 은행에 대한 탈중앙화를 꿈꾸는 네네. 상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거 첫 번째가 있고 두 번째가 아시겠지만 달러의 의외의 약세를 보여준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달러가 약한 이유가 아시지 않습니까? 네. 최근 돈이 풀려졌으니까 네. 달러가 의외로 약해지고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원래 금리가 올라가면 달러 같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반대의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달러 약세 그다음에 탈중앙화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반대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이것도 굉장히 의아한 얘기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한 상품 아니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게 올라가 버렸어요. 그 정도까지 시장이 굉장히 불안한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은행의 불안이 그런 거 만들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은요? 인텔은? 인텔이요? 네. 많이 빠져서 올라가는 거죠. 아 그래요? 많이 빠져서 올라가고 또 한 가지가 인텔처럼 반도체 그 나라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 수혜주가 또 있습니까? 그렇긴 하죠. 예, 도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실제 인텔은요 자기 스스로만 상품을 칩을 잘 생산하면 문제가 없는데 네. 항상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나노칩 만들 때 생산이 지연되는 모습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대한 단점이 있고 또 한 가지가 AMD에 자꾸 시장이 뺏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주가 하락하다가 지금은 많이 빠진 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좀 제가 미리 질문드리지 못한 오늘 시장에 중요한 거 뭐가 있을까요? 뭐 오늘 없나요? 시장에 중요한 거요.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그 마이크 윌슨을 비롯한 약간 시장 부장론자들의 얘기를 들어보시면 좋은데 아마 그분이 나와갖고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양쪽 완화가 한대 문제 크게 만들 거라는 경고가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걸 잘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면 약간의 시장에 염려가 있겠지만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비텍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네. 시장이 잘 꺾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고는 경고고요. 네. 시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3월 22일 날 금리 결정을 보셔라라고 조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글로벌 라이브 끝나고 나면 미장원이 바로 연결이 됩니다. 댓글창에 저희가 주소를 올려놨으니까 그쪽으로 직접 연결해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정말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신나는 금요일, 불타는 금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글로벌 라이브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진짜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여기 계신 거예요 지금. 네. 저녁 일정을 포기하시고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저녁 일정보다 이런 주식에 대한 얘기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저 농담이고요. 금요일 저녁에 네, 그렇죠. 금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오히려 커피를 쏘셔야 됩니다. 슈퍼챗을 반대로. 제가 쏴야죠. 쏘시면 좋을 것 너무 같아요. 감사드려서 커피 쿠폰은 어떻게 쏠 수 없을까요? 제가 나중에 그 PD님하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진짜 어. 커피 쿠폰을 한 100잔 정도 쏘는 것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죠? 좋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거 진짜 농담 한번 아니고 진짜 한번 해보세요. 예. 한번 저희가 계획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는 시간도 저희가 꼭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 여러분 즐거운 밤 보내시고요. 또 좋은 주말 보내시고 저희 월요일에 다시 만날게요. 자,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 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